원장님이 요즘에 메인으로 하고 계신 방문진료 쪽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왕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좀 낯선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도 편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이게 잘 모르는 이유가 있나요? 방문진료는 현재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범 사업이요? 네,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네. 시범 사업은 의료법상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알려지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신청하고 사용하는 게 좀 제한이 되나요?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네. 거동이 불편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아, 거동이 가능하면 안 되는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네. 의사, 간호사가 찾아가서 진료를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거동이 가능하시면은 진료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거동이 가능하면 힘들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발을 짚고 움직일 수 있어도 부를 수 있나요? 왕진을? 방문 진료를? 그 글쎄요, 뭐 복지부에서 기준 어디까지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거동이 불편하면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그러면은 현재 지금 방문 진료를 알고 지금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노년층 분들이 주로인가요? 고령자들이 많으십니다. 고령자들이 네, 많으시고 네. 그러면 그 이제 요양보호사라든지 네. 그 가족분들이라든지 그런 네, 네.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예, 그런 많나요?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죠.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하셔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냥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거랑 똑같은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건지. 개인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진료하신 어떤 선생님은 휴대용 엑스레이까지 들고 다닌다고 하시던데 그게 무게가 좀 나가서 저희는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가니까 전자차트로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휴대용 프린터가 있으니까 처방전을 출력해 드릴 수도 있고요. 이제 소견서를 발행한다라든지 장교양 보험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신다라든지 네. 고령자들을 수발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네. 서류를 작성해 준다라든지 네. 혹은 뭐 욕창이 있을 때 욕창을 치료를 한다라든지 뭐 기관 절개술 여기 목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 숨 쉬는 거를 관리할 때 이걸 관리해 준다라든지 소변줄을 관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네네.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의료법상 시범 사업은 광고가 안 된다고 네, 광고가 안 말씀하셨잖아요. 됩니다. 그러면은 방문 진료를 하는 의사분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방문 진료에 대한 인지가 이제 대략 몇 % 정도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은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일반 분들은 한 2~3%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예, 방문 예. 진료가 가능한지. 시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이게? 한 2~3년 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아시는 분들만 계속 이렇게 신청을 하는. 저희는 주로 이제 장교양 센터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예,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댁에 가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그분들을 병의원에 한번 모시고 가려면 휠체어에 타실 수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휠체어에 태우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가려면은 뭐 택시를 부른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좀 더 큰 차를 불러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분이 그분을 병의원에 한번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 반나절이 끝나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때로는 보호자가 연차를 쓰거나 휴가를 받아가지고 모시고 간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저희는 이제 간호사도 같이 가서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맞춰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죠. 바로 투약 같은 게 가능한가요? 네, 수액제는 가능하고 영양제 같은 거, 네네. 약 처방도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하면은 네. 약을 약국에서 받아봐서 이제 약을 드시는 식으로. 아, 약을 받아오시는 분 보호자님. 그렇죠.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의약 분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아,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진료가 가능한 질병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질병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는 건지. 예를 들면 뭐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 뭐 CT나 MR이 네. 필요하거나 병리 검사,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닌 질병에 대해서 좀 이제 치료가 어려운 것들, 항암제를 치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개인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들, 약을 처방하고 서류를 발급한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욕창 치료. 최근에는 제가 그 부고환염이 있는 환자도 치료를 했어요. 부고환염. 고환에서 만들어진 그 정자가 이렇게 부고환으로 와서 성숙이 되어서 이제 남자들이 그 사정할 때 나오는데 그게 염증이 생기신 분도 제가 가서 절개 배농하고 고름을 다 짜내고 항생제를 처방하고 욕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창도 그게 뭐 그레이드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4단계 같은 경우에는 뼈가 다 드러날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뼈가 드러나기 이전에 검은색 가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드러내고 안에 농이 차 있을
있으면 마찬가지로 절개 배농해서 항생제로 처방을 하고 뭐 주변에 드레싱을 한다라든지 수술로 분류되나요? 그 정도면?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네요. 지금 여기가 의정부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방문 진료가 지금 여기 이 지역 위주로 방문 진료를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시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시는 건지. 네, 뭐 복지부에서 거리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의정부에 있으니까 의정부 양주를 주로 많이 가고요. 동두천이나 연천까지도 가고 포천, 강원도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요. 구리, 남양주, 그다음 송파, 광명까지도 가봤네요. 광명도. 예, 서울도 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네네. 집에 누워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의료 수요는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주변에 이제 살고 있어서 이제 방문 진료를 신청해서 이제 원장님을 뵀는데 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잠실이나 송파로 가게 됐는데 그래도 계속 봐주셨던 분이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식으로 해도 거리 제한이 없다. 네네. 가실 수 있다. 충분히. 예.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사를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살던 곳에 만나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이사를 잘 가시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따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혹시 좀 구분이 되시는지 아니면 요즘에 뭐 고령화 사회라서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요가 점점 늘어서 여기저기 많이 필요로 한다라든지. 네네. 수요가 많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거든요. 5명 중에 1명이 65세가 되는 거고요. 또 그중에서도 한 초기 고령, 중기 고령, 후기 고령자라고 해서 한 80세가 넘어가시면은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좀 힘들어지시거든요. 네. 거동도 어려워지시고 이제 네. 런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좀 방문 진료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보면은 학교에는 애들이 적은 것 같아요. 학교 시간에 근처로 지나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학교 교문에서 막 나오는데 금방 끝나요. 우르르 나와야 되는데. 네, 금방 끝나고. 우르르 나오지 않고. 방문 진료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었다라는 게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질문지는 없었는데 네. 좀 궁금한 거 있는데 방문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계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 4차 시범 사업을 했고 저희가 할 때도 한 350곳 정도를 신청을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방문 진료를 하면서 택배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노트북이랑 뭐 휴대용 프린터랑 이걸 들고 다니면 무게가 꽤 나가거든요. 네. 제가 아까 심폐소생술하다 허리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니까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고달픈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의사들의 진입이 많을까는 제가 볼 때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이번에 4차 시범 사업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시범 사업을 한다고 이제 공지를 하고 신청한 병원 의원에 한해서 그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게 네네네. 되는. 저도 주변에서 방문 진료를 한다는 의사분들을 잘 못 뵌 것 같아서 네. 정말 원장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저도. 네. 실제로 네. 좀 방문 진료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학회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좀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수가라는 게 이제 의료비를 받는 건데 네.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100건 정도로 의사 한 명당 100건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 네. 그 100건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의사 한 명과 함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또 이제 직접 환자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과연 많이 늘어날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방금 그 수가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그런데 이것도 질문지는 없는데 제가 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 환자분들 방문 진료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의료비 부담은 따로 있죠. 네, 부담이 있습니다. 30%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사, 간호사가 함께 방문했을 때 약 5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요. 5만 원 정도. 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제 의사, 간호사 같이 갈 때 한 8천 원 정도 발생합니다. 방문 진료 하시면서 가장 많이 진료했던 질병이 어떤 게 있으신지? 이제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치매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혈압, 당뇨, 무릎관절염, 요통 이런 순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만성질환들. 그러면은 치매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가서 진료를 보게 되신 건지 아니면은 방문 진료를 하던 와중에 치매 진단을 내리신 건지. 뭐 둘 다 있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해서 가서 우리가 이제 간이 설문지로 검사를 하고 이제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들을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그 환자분들을 이제 처음 보거나 아니면 뭐 두세 차례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 경험상 어르신들의 표정과 말하는 거를 보면은 아, 이분이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졌구나라는 감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간이 설문지로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이 치매 관련이었네요. 방금 이제 그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약품이니까 당연히 이제 효과가 있겠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계속 이제 꾸준히만 먹으면 치매가 안 올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안 오진 않을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속도를 늦추는 개념이고요. 네. 그 학술지에 나와 있던 그래프를 보면은 약을 먹지 않았을 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네. 약을 섭취한 그 대조군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봤었을 때 네. 조금 이제 늦춰준다라는 개념인 거지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치매라는 게 없다.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신체 장기도 나이를 먹으면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뇌도 네.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던 내용인데 지리산 아래에 뭐 100세 마을 거기를 가서 이제 100세가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00세 이상 살았던 분들 중에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한 5~6% 정도. 5~6%요? 예.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당뇨가 없었기 때문에 100세까지 넘게 살았다. 또 고혈압도 적었다. 또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몸을 많이 쓰는 지역이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나이가 드셔도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찾아다니시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몸도 건강한 것 같고 마음도 건강한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갖고 이제 뭔가 알아보고 이런 게 인지 활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쓰는 거죠. 네. 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인지 활동을 하니까 치매가 오는 게 늦춰진다? 네,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뇌도 쓰면은 네. 뇌도 이제 발달을 하니까 저는 그게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매 약 같은 경우는 먹으면서 인지 활동도 함께 해주면은 훨씬 그 효과가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젊었을 때부터 평상시에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했던 분들이 네. 나이가 들어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노동훈 원장님을 만나 뵙고 방문 진료와 노인 영양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브로리코 매거진, 저희가 지금 봄호니까 여름호에 수록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 길 오셔서 또 이렇게 잘 녹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